크리스마스 저녁, 집 문을 열자마자 언니의 손에서 날아온 쓰레기 봉투 2개가 내 발치에 퍽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냄새는 썩은 음식물과 함께 우리 가족의 더러운 비밀이 섞인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선물이야, 동생아.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서울의 추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아파트 복도에서 아들 민준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거리를 지나 집에 도착했을 때 내 마음은 오랜만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혜진 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부드러운 언니가 아니었다. 분노와 배신이 뒤섞인 날카로운 칼날 같은 시선이었다. 언니, 왜 그래?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그녀는 주방에서 끌고 온 쓰레기 봉투 2개를 내 발 앞에 던졌다. 퍽, 퍽 소리가 메아리쳤고 봉투가 터지면서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옷가지, 사진, 편지들. 내 물건들. 아니, 그건 우리 가족의 과거였다. 아버지의 유품, 어머니의 일기, 그리고 언니의 비밀. 민준이가 내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이를 안고 주저앉아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첫 번째 봉투에는 언니의 옛 연인과의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대학 시절, 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남자. 하지만 그 사진 아래에는 내 이름이 적힌 편지가 있었다. 혜진아, 미안해. 내 동생과 그 글씨는 내 전 남편의 필체였다. 두 번째 봉투는 더 충격적이었다. 병원 기록지, DNA 검사 결과.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 그건 언니의 아이였다. 내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언니가 왜 이걸 이제야? 왜 크리스마스에? 그녀는 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제 내 차례야. 그날부터 내 삶은 지옥이 되었다. 나는 혜진 언니와 함께 자란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언니는 항상 똑똑하고 아름다웠다. 고등학교 때부터 모델 제의를 받을 정도로. 나는 그늘진 동생, 공부는 그저 그렇고 외모도 평범했다. 하지만 언니는 나를 아꼈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언니는 재벌가 자제인 태준 오빠를 만났다. 그들의 사랑은 드라마 같았다. 하지만 태준 오빠는 나를 봤다. 어느 파티에서 술에 취한 그는 나에게 고백했다. 혜진이는 완벽하지만 너는 진짜야. 그날 밤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언니 몰래. 그 후로 태준 오빠는 언니와 헤어지고 나와 결혼했다. 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회복했고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 나는 행복했다. 민준이를 낳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언니가 돌아온 건 5년 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과거는 잊자.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긴 건 복수였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를 재우고 언니와 마주 앉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너 때문에 태준이가 날 버렸어. 그리고 민준이. 그 애는 내 아이야? 태준이와 나의 실수로 태어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희가 결혼한 후 나는 아이를 포기하려 했지만 내가 훔쳐간 거지? 나는 부정했다. 거짓말. 하지만 DNA 결과는 명확했다. 민준이는 언니의 피를 이었다.
태준 오빠와 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태준 오빠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언니와의 사이에서. 그리고 언니가 해외로 떠난 건 출산 때문이었다. 아이를 나에게 맡긴 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준이를 키운 7년, 그 모든 사랑이 거짓이었다니. 언니는 계속했다. 이제 돌려줘. 내 아이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울면서 물었다. 왜 이제야? 왜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는 가족의 날이잖아. 내가 훔친 가족을 되찾는 날, 언니의 대답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날부터 우리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태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게 사실이야.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법률사무소에서 나는 울면서 설명했다. 아이를 지킬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DNA가 증거라면 어렵죠. 하지만 싸워봐야 해요. 내 마음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언니는 이미 소송을 준비한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언니가 민준이와 놀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가 달려왔다. 나는 아이를 안고 언니를 노려봤다. 이제 그만해. 하지만 언니는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고통이 보였다. 언니도 피해자였다. 나 때문에. 그 주말,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의 전통.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식탁에서 언니가 폭탄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진실을 말할게요.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진아, 왜 이제야?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비가 오는 서울 거리를 달렸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태준 오빠가 쫓아왔다. 미안해, 여보. 그는 울었다. 혜진이와의 실수를 숨겼어. 민준이를 내가 키우게 한 건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랑은 독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내 머릿속엔 언니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녀의 복수는 정당한가? 나의 죄는 무엇인가?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나는 매일 법원 서류를 준비하며 언니와 대치했다. 아파트는 전쟁터가 되었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왜 언니가 엄마라고 해? 아이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언니는 매일 아이를 데리고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속삭였다. 엄마가 진짜 엄마야?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태준 오빠와의 결혼 생활도 파탄났다. 그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며 피했다. 우리 이혼하자. 어느 밤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나아.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늦었다. 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해외에서 무엇을 했는지. 친구들을 통해 알아보니 언니는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우울증에 시달렸다. 아이를 포기하려 했지만 태준 오빠가 나에게 맡겼다. 혜진이가 안정되면 돌려주자. 그들의 계획이었다. 나는 분노했다. 나를 이용한 거였어? 언니를 만나 대질했다. 왜 나를 속였어?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으니까. 복수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언니도 아팠다. 크리스마스 후 한 달, 소송이 시작되었다. 서울 가정법원. 변호사들이 다툴 때 나는 민준이를 생각했다. 아이의 미래는? 판사는 DNA를 증거로 삼았다. 어머니는 혜진 씨입니다.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양육권은요,
내가 소리쳤다. 판사는 고려하겠다고 했다. 언니는 법정에서 울었다. 아이를 빼앗겼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고통은 진짜였다. 법정 밖에서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왜 이렇게까지? 내가 물었다. 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와 태준이의 행복을 보는 게 고문이었어. 내가 잃은 걸 너희가 가졌으니까. 그녀의 눈에 어린 시절 추억이 스쳤다. 함께 놀던 공원,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던 밤. 나는 기억났다. 어린 시절, 언니는 항상 나를 보호했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 때 언니가 싸워줬다. 동생 건들지 마. 그녀의 강한 목소리.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적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내 감정을 쏟아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민준이는 내 아이야. 다음 날 언니 집에 갔다. 그녀는 놀랐다. 뭐야?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내 물건이야. 안에는 그녀의 옛 사진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밤새도록. 언니의 고백이 쏟아졌다. 태준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는 너를 선택했지. 그녀는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오랜만에 포옹이었다.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다. 소송은 계속되었다. 민준이는 양쪽을 오가며 지쳤다. 엄마들 싸우지 마. 아이의 말에 우리는 멈췄다. 공동 양육을 제안했다. 판사는 동의했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는 거리.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민준이가 웃으며 달렸다. 언니와 나는 나란히 앉아 아이를 봤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보자. 하지만 깊은 상처는 남아 있었다. 태준 오빠는 이혼 후 해외로 떠났다. 나는 혼자 살았다. 언니와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매주 아이를 번갈아 키웠다. 여름,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언니가 말했다. 과거를 묻자.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아픔이 있었다. 가을, 민준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입학식에서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두 엄마가 있어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지난해의 악몽이 떠올랐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우리는 함께 트리를 장식했다. 언니가 선물을 주었다. 미안해. 이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우울증의 후유증.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 때문에. 나는 언니를 돌봤다. 매일 병원에 갔다. 민준이도 함께. 이모, 아프지 마. 아이의 말에 언니는 웃었다. 고마워, 우리 아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에서의 고독, 아이를 포기한 후의 후회. 너를 원망했어. 하지만 사랑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퇴원 후,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서울의 큰 아파트로 이사, 민준이는 행복해했다. 이제 한 집이야.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태준 오빠가 돌아왔다. 민준이를 보고 싶어. 그의 전화에 언니는 동요했다. 나는 만류했다. 가지 마. 언니는 갔다.
카페에서 만난 그들. 나는 몰래 따라갔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미안해, 혜진아. 예태준 오빠의 목소리. 언니는 울었다. 늦었어. 집으로 돌아온 언니는 변했다. 그를 용서할까? 그녀의 질문에 나는 화를 냈다. 안 돼. 그는 우리를 버렸어. 그날부터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다. 언니는 태준 오빠와 연락했다. 나는 질투했다. 민준이를 빼앗으려는 거야. 언니는 부정했다. 아니, 그냥 옛 추억.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2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우리는 파티를 준비했다. 하지만 태준 오빠가 나타났다. 가족이 되고 싶어. 그의 말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준이가 물었다. 아빠, 태준 오빠는 아이를 안았다. 언니와 나는 서로를 노려봤다. 그 밤, 우리는 싸웠다. 너 때문에 또, 언니의 외침. 나는 대꾸했다. 너도 마찬가지야. 다음 날, 태준 오빠는 떠났다. 미안. 그의 쪽지. 우리는 안도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어졌다. 새해,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가족 치료사. 과거를 직면하세요. 그의 조언에 우리는 노력했다. 언니와 나는 매일 대화했다. 사랑해, 동생아. 언니의 말에 나는 답했다. 나도. 민준이는 자랐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문제. 우리는 함께 해결했다. 언니의 지혜, 나의 인내. 우리는 팀이 되었다. 여름 방학, 우리는 다시 제주로. 바다에서 민준이가 수영하는 걸 보며 언니가 말했다. 이게 행복이야.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언니의 병이 재발했다. 이번엔 심각했다. 입원. 암 초기예요. 의사의 말에 우리는 충격받았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민준이도. 엄마, 나을 거야. 아이의 말. 언니는 약해졌다. 민준아, 엄마 사랑해. 수술날, 나는 기도했다. 성공했다. 퇴원 후, 언니는 변했다. 인생이 짧아. 용서하자.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삶을 즐겼다. 크리스마스,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미소. 3년이 지났다. 민준이는 10살. 똑똑하고 밝은 아이. 언니와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 카페.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자매 카페라는 이름. 손님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하지만 태준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진심이었다. 혜진아, 나랑 다시. 그의 제안에 언니는 동요했다. 나는 반대했다. 안 돼. 언니는 고민했다. 그를 사랑했어. 그녀의 고백. 나는 울었다. 민준이는? 결국 언니는 거절했다. 가족이 더 소중해. 이태준 오빠는 떠났다. 영원히.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언니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제발. 이번엔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 언니는 병상에서 말했다. 미안해, 동생아. 그리고 고마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가지 마. 민준이가 왔다. 엄마. 현이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항상 행복해. 언니가 떠난 날, 서울은 비가 왔다. 장례식에서 나는 울었다. 민준이도. 그 후, 나는 아이를 키웠다. 언니의 목까지. 카페를 운영하며. 크리스마스, 나는 트리를 장식했다. 민준이가 물었다. 언니 엄마는 어디 있어? 나는 대답했다. 하늘에서 지켜봐.
우리는 함께 노래했다. 언니의 추억.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청소년이 되었다. 엄마, 왜 언니 엄마와 싸웠어? 아이의 질문에 나는 이야기를 했다. 모든 진실. 민준이는 이해했다. 둘 다 사랑해. 그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언니의 무덤에서 나는 꽃을 놓았다. 고마워, 언니. 민준이가 대학에 들어간 해 나는 혼자였다. 카페는 번창했다. 하지만 마음의 공허. 어느 날 태준 오빠가 왔다. 오랜만 그의 미소. 나는 차갑게 대했다. 왜 왔어? 그는 사과했다. 과거를 바로잡고 싶어.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 민준이가 왔다. 아빠, 그들의 만남. 민준이는 용서했다. 엄마, 괜찮아.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크리스마스, 우리는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웃음. 언니의 사진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복수는 사랑이었다. 우리를 깨우친. 민준이가 결혼했다. 손자가 태어났다. 나는 행복했다. 늙은 나날, 나는 일기를 썼다. 우리의 이야기. 마지막 크리스마스. 나는 병상에 누웠다. 민준이가 왔다. 엄마, 사랑해. 나는 미소 지었다. 연니한테 가봐. 눈을 감았다. 언니가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드라마는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다.